2027년 의대 입시, 와, 정말 역대급으로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의대 정원이 확 늘어난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수험생이랑 학부모님들 마음이 막 기대 반, 걱정 반이실 텐데요.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속이죠.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,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질문 안에 지금 입시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. 자, 바로 이 숫자. 11%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이게 뭐냐면요,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간다는 바로 그 서울대학교 공대, 거기 합격하고도 등록을 안 한 학생들 비율입니다. 10명 중 1명 이상이 포기했다는 건데, 그럼 이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?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, 네, 바로 의대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. 이 11%라는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의대 입시가 정말 얼마나 치열한지 바로 감이 오시죠?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혼돈의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선 이 의대 증원이랑 계속 바뀌는 규칙들이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. 모든 혼란의 시작점은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의대 정원, 증원. 이 변수 하나 때문에 지금 대학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. 기존에 쓰던 입시 전략을 싹 다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작년에 먹혔던 방법이 올해는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뽑는 인원수만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.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, 룰 자체가 지금 막 바뀌고 있거든요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되게 재미있는 변화들이 많죠. 예를 들어 가천대랑 당국대 천안 캠퍼스는 1단계에서 뽑는 인원을 오히려 줄였어요. 그러니까 서류 통과하기가 더 빡빡해졌다는 거죠. 반면에 계명대 같은 경우는 면접 비중을 20에서 30%로 확 늘렸고요. 면접이 엄청 중요해진 거죠. 대전대는 아예 평가 기준 자체를 전공적 합성해서 학원 및 진로 영역으로 바꿨습니다. 이건 뭐 우리 이제 다른 기준으로 학생 뽑을 거야 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요. 한마디로 대학들이 훨씬 더 까다롭게 여러 각도에서 학생들을 뜯어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대학들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실제 합격생들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은 완전히 딴판일 때가 많거든요. 이 둘 사이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대결 종목은 바로 탐구 과목입니다. 자, 원칙부터 볼게요. 공식적으로는요, 수시에서 무려 11개 의대가 사회탐구 과목도 괜찮다고 인정해줘요. 이론적으로는 사탐 보고도 의대 갈 수 있다는 말이죠. 자, 근데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? 데이터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. 2026학년도 의대 지원자 중에 무려 89%가 과학탐구를 선택했어요.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죠. 할 수 있다는 거랑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요. 이런 패턴 수학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. 원칙만 보면 정시에서 22개 의대가 확률과 통계를 봐준대요.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죠?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의대 지원자 중에 90.6%,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. 확률과 통계는 10%도 안 돼요. 이건 뭐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죠. 그냥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다 쏠린 겁니다. 아니,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대학교에서는 이 과목도 괜찮아 하고 문을 열어줬는데 학생들은 왜 한사코 더 어려운 길로만 가려는 걸까요? 그 비밀을 풀 열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. 이 모든 이상한 현상을 설명해줄 마법의 단어,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. 여러분이 이 표준 점수 시스템만 딱 이해하시면 학생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, 그 구조가 그냥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. 표준 점수가 뭐냐면요, 아주 쉽게 말해서 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혼자 몇 점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시험 본 애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했냐가 내 점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내가 속한 그룹의 평균 실력이 내 최종 점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. 자, 보세요. 첫 번째, 일단 미적분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잔뜩 모여있는 과목을 고릅니다. 두 번째, 그럼 이 그룹은 당연히 수능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? 자, 마지막이 핵심인데 이렇게 높은 우리 그룹 평균 점수 덕분에 내 점수도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요. 똑같은 90점을 받아도 다른 과목 본 친구보다 내 최종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일종의 그룹 버프를 받는 거죠. 결국 이 표준 점수라는 제도 때문에
학생들은 대학이 말하는 원칙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.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기 유리한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괜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가는 점수에서 손해를 봐야 하니까요. 이게 바로 그 원칙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복잡한 입시의 현실을 쭉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할 명확한 전략은 과연 뭘까요?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. 학생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등급이다. 정말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말 아닌가요? 주변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흔들려도 결국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그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최종 전략 딱 정리해드립니다. 첫째, 기본에 집중하세요.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압도적인 내신 성적입니다. 이게 최강의 무기예요. 둘째, 원칙 말고 현실,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세요. 과목 선택할 때 해도 된 데가 아니라 합격한 애들이 뭘 했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셋째, 괜히 과탐2 해야 하나 불안해하지 마세요. 데이터 보면 여전히 과탐 1 조합이 대세입니다. 마지막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. 입시 정책은 내일 또 바뀔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해서 올린 성적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것이니까요. 이 질문에 대한 답, 사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.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단 하나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길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.